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반등의 시작, 바닥 다지기, 과연 끝났을까?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또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그런 소식은 지난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일반 아파트 가격까지도 부동산 124 자료에 의한다면 이제 상승 전환했다라고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 부동산 바닥 다지기 끝난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남 재건축의 반등이죠. 서울 재건축 0.10% 상승했다.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강남 4구 아파트 가격 일제히 상승,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었다. 즉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급매물이 소진됨으로써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이제 상승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강남 4구의 반등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2018년 10월 19일 이후 31주 만에 4개 구가 동시에 상승하였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서울 강남의 아파트, 또 재건축의 아파트, 또 강남 4구의 아파트, 그런 아파트의 가격이 반등했다라고 하면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 또 서울 강남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이야 급매물을 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의 일반 아파트의 가격 또한 반등하기 시작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여겨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일반 아파트의 가격이 0.02%가 상승하였는데 29주 만에 상승으로 반전했다는 겁니다. 또한 전세 변동률이 0.01% 하락세에서 이제 멈춤으로써 이제 서울 일반 아파트들 또한 가격이 시작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 바닥 다졌다 아니면 바닥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의 일반 아파트의 가격이 29주 만에 상승 바닥 다졌다라는 이런 뉴스를 가지고 어떤 이들은 바닥이 끝났다라고 이제 대세 상승이다. 또 기사가 또 많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또 아직 바닥은 아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많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반등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논리에 대해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닥을 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서울 재건축, 강남, 일반 아파트 상승했지 않냐 이제. 또 떨어져도 떨어진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언론에서는 서울이 1억 떨어졌네, 2억 떨어졌네라고 하지만 그거는 급매물 가격만 떨어진 거지 실제적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의 가격이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도 않았다. 여기에다가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탄탄한 매수 대기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인서울하기 위해서 돈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급매물이 있다라고 할 경우 좀 시장을 지켜보다가 이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급매물을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강남 아파트, 일반 아파트까지도 상승 반전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라고 이제 논리를 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닥이 아닐 수 있다. 또 바닥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의 주장을 특징으로 본다면 서울 재건축의 급매물, 일부 급매물만 소진될 뿐이지 또 시세 대비해서 가격이 하락된 거 그런 부분만
이제 소진된 거지 대세 상승 초기에 나타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까지는 아니다. 또 경기를 봐라. 세계적인 경기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국내의 경기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불황이지 않냐. 또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계속 행하고 있음으로써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예전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많지가 않다. 그리고 재산세가 상승하였는데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 급매물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6월 달에 입주하는 서울 물량이 7천여 가구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상은 일시적 현상이고 지금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이제 하시겠죠. 그렇다면 저의 생각은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라는 거는 각각의 부동산의 특색을 저는 그냥 나무라고 하고 싶고요. 여기서 말하는 숲이라는 거는 이 경기와 정책이죠. 우리가 흔히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즉 대세의 흐름을 살펴보라는 거 아닙니까? 나무를 본다는 거는 좁은 시야를 말하는 거고 숲을 본다는 거는 멀리 또 큰 흐름을 그런 흐름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즉 강남의 나무들이 뭐 아무리 좋다, 잘 자랐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이 지방에 있는 나무들 또한 다 좋다, 다 잘 자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강남의 나무, 이 서울의 나무만 보고 전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나무처럼 잘 자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오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전체적인 나무들을 보려면 이 숲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숲을 보면 나무들을 다양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숲은 바로 국가의 정책이 되겠죠.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피냐에 따라서 부동산을 풀어주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피면 부동산의 숲은 밝아질 겁니다. 나무들이 쑥쑥 자라겠죠.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에 규제하는 정책을 피면 이 숲의 나무들이 고사, 즉 말라 죽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본다면 숲은 국가의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조금이나마 길게 보시고자 한다면 나무보다는 숲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 숲보다는 또 산맥을 보라라고도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숲이란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경기와 국가의 정책, 요게 숲이라는 거죠. 그럼 또 산맥은 뭐냐라고 하면 산맥은 부동산과 돈의 흐름을 말한 거예요. 이 부동산이 주식처럼 가볍지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길게 보고 멀리 바라다보는 그런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부동산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산맥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흐름,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의 흐름, 이 돈의 흐름은 도도히 흘러가는 것이지 인간의 일시적인 욕심에 의해서 인간의 또 일시적인 갈망에 의해서 또 정부의 일시적인 규제와 일시적인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산맥 자체가 흐트러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산맥의 중심을 딱 잡고 이제 숲을 보시고 나무를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그 맥락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좀 바른 투자 그리고 현명한 투자 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담담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고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했다 해가지고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막 행동하는 것보다 지금보다는 더 오를 가능성이 많아라고 하고 이처럼 느긋이 또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요? 거대한 부동산 산맥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게 바로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강남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햇빛을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또 서울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햇빛을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수도권 외곽 지역에 있는 모든 나무들 또한 햇빛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숲을 봐야 되죠. 숲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좀만 오르면 또 다른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거죠.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나무로 본다면 서울나무는 강보합이고, 즉 상승으로 반전했기 때문에 약간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나무는 약보합,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부동산은 투자에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숲을 보면 아직 현재 부동산 정부는 규제 정책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산맥으로, 거대한 산맥으로 놓고 본다면 이러한 고비를 넘으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산맥으로 본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의 산맥을 보시고, 부동산의 숲을 보시고, 부동산의 나무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